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올해 증시도 작년처럼 아주 강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으로 오늘 뭘 할 거냐면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분기에 한번 발간하는 이 자산 전략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산 전략 보고서 제목은 I am everywher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I가 뭔지 중요하잖아요. 이 I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생활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투자에서 그런 부분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하나투자증권에서 2026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슬로건, 비전 같은 게 글로벌 넘버원 RWA 허브입니다. 지금 전사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금융기관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 리포트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리포트 항상 처음에 보시면 이 대표이사의 레터가 나옵니다. 그 레터로 시작을 하는데 이번 레터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뭐 디지털 자산을 투자를 뭐 자기 자산의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부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주식하고 채권 뭐 또는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만 했다면 일부의 자산을 반드시 디지털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게 장기적인 구매력 보존에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980년대 이전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지금 주식은 뭐 안 하면 이상한 정도의 자산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죠. 미국은 이미 옛날에 그랬고. 그런데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주식이 약간 위험자산처럼 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퇴직연금 401k에서 주식 투자를 좀 장려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고금리였던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높은 수익률의 자산을 찾다 보니까 주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한다는 게 미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만약에 처음에 주식이라는 자산이 나타나고 위험자산이라고 사람이 막 겁을 줄 때 그때 주식을 내가 약간 저거 별로야 라고 생각하고 고정관념을 가졌다면 지금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성과에서 엄청나게 열의의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20년, 80년대부터 지금 40년 됐죠. 앞으로 30년 후에 주식 같은 자산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꼭 회사의 방침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아니면 어떤 식의 디지털 자산이 됐든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한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CEO 레터의 가장 큰 의견입니다. 당장 뭘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지? 좀 봐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성도 약간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뭐 한국 주식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번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요게 가장 먼저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벤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뭐 RWA가 됐든 어떤 게 되든 간에 비트코인 자체가 확장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채굴 양도 정해져 있고 채굴하는 방식도 되게 복잡하고 느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은 뭔가 실용적인 관점이라기보단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준비금이나 또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적인 자산, 가치로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능이라기보다는 가치로서 플레이하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이제 이게 뭐 블록체인이 많아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쓰고 뭐 RWA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기능적으로 성장성이 좋은 게 이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 레이어 2가 따로 있어서 근간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쪽에서 이걸 쓰고 있긴 하고요. 솔라나는 이런 것들을 레이어 1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랑 양을 늘리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뭐가 이긴다 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두 개가 이 RWA,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확정하는 데는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저희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암호화폐 뒤를 이어서 얘기 드린 것처럼 부동산하고 벤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동산하고 벤처는 제 생각에는 RWA라고 하는 게 실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면 가장 확장성이 높고 수요가 큰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유는 뭐 특정 지역에 아주 좋은 부동산, 뭐 너무나 좋은 기업인데 뭐 비상장 이런 식의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투자하는 방법도 적고, 예를 들어 부동산 아무리 좋은 지역 부동산이어도 너무나 큰 돈이 필요하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집값 올라도 소용없다라고, 물론 그분들은 뭐 너무나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오르더라도 그 집을 통째로 팔지 않으면 현금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조각을 내 갖고 어딘가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뭐 물건이나 채권이 되겠죠. STO로 한다면 채권 관계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군가의 보장이나 물건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채권이라는 건 결국 발행한 사람이 망하면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각 투자에 대한 약간 뭔가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현재 유럽에서 로빈후드가 이제 최초로 시작한 블록체인에 얹어서 RWA로 가는, 그러니까 진짜로 지분 증명 같은 거나 어떤 뭐 이런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RWA가 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맞물려 가지고 뭐 누군가의 무슨 뭐 신뢰, 뭐 누군가의 뭐 보장 이런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 RWA를 통해서 부동산하고 벤처를 거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물론 아직 미국도 완벽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먼저 뭐 유럽 이런 데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서 우량한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얹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제도적 뒷받침이 확실히 생기게 되면 저는 부동산하고 벤처가 가장 빠르게 이 RWA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 암호화폐를 뒤를 잇는 내용으로 부동산하고 벤처를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당연히 이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 증시를 담당하는 박승영 팀장이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 이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 사실 이건 또 AI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산력,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바틀렉이 있다. 그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쓰던, 어떤 식으로 AI를 하던 뭔가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점점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점점 더 집적이 많이 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전환일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바틀렉을 딱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봤던 겁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썼지만 저는 약간 이걸 기능적으로만 이번에는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냐? 물론 디지털 자산을 아주 뭐 몇 년 안에는 RWA를 통해서 다른 종류의 자산도 살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디지털 자산에 노출이 되는 방법은 코인을 직접 사거나,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미국에 상장된 뭔가 이런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과 관련 있는 주식을 사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간단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현선물 ETF를 사는 겁니다. 코인 대신에 그 코인을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 놓은 거고, 미국에는 현물, 선물이 둘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가 거래가 현재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규제 사정상. 그럼 결국 내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산다고 하시면 선물 기반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ETF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게 돼 있고, 물론 선물 ETF는 롤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롤링 할 때마다 배당이 나오고, 배당 나오는 것만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선물 ETF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해 보시면 가격이 벌어져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아, 선물 ETF가 비트코인을 못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분배금을 주거든요. 분배금을 더해가지고 가격을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너무 유명한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같은 DAT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서 축적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디파이가 됐든 뭐
덱스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운용을 해서 돈을 벌고 계속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성장하는 거에서 내가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게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하는 거고 이제 비트마인 같은 회사는 이더리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예를 들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시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MSCI에 이제 들어 있었는데 이걸 뭐 50%의 자산이 이런 것과 관련되는 기업이라면 이 MSCI에서 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대비 그 NAV 비중이 1.0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거의 2배 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배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금을 살 거냐, 금광 회사를 살 거냐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이 시장을 좋게 보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위험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DAT 기업을 사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래소를 사는 거죠. 뭐 코인베이스가 됐든 뭐 로빈후드가 됐든, 로빈후드는 완전히 뭐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이런 걸 사는 논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거래가 되면서 그 수수료 내지는 뭐 거래가 되면서 있는 뭐 그 데이터 같은 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직접 사는 대신에 거래소 관련 기업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 마지막 남은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인 거죠.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은 서클 현재 하나 있고요. 뭐 테더도 지금 뭐 비상장으로서 시총이 얼마나 만에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암호화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디지털 자산하고 암호화폐를 구분해서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암호화폐는 이 디지털 자산, 뭐 RWA,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나 보상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보상이 먼저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또는 뭐 블록체인 위에 얹어진 RWA라고 하는 것들이든 간에 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채굴하고 이걸 거래하고 이걸 갖고 있는 게 돈이 돼야만 이 생태계가 살아나니까 먼저 여기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먼저 좋아진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련된 기업을 사겠다는 거는 이쪽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무지하게 커질 거고 거기에 RWA라고 하는 게 얹어지게 되면 블록체인에 우리가 RWA를 얹었는데 이 거래를 그냥 돈으로 하면 이건 완벽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왜? 블록체인에 거래된 거를 돈을 다른 계좌로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RWA가 블록체인에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도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 완벽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의 디지털 자산 거래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는 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 디지털 자산 쪽은 완벽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업을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된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규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 내용을 여기 리포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뭐 다음 또 몇 달 있다 내게 될 텐데 그때도 저희가 한번 시간을 내서 어떤 식이 지금 큰 그림으로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